이렇게 내담자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안에 정신병적 증상은 몰라보기 호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인을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미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과거에 집착하는 당신은 과거와 관계를 끝냈는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봄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그 좀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알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없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던 피터슨이 쓴 질서 너머라는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주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상상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을 배신하고 큰 상처를 입히죠. 빈정거리고 험담을 해서 그들의 명성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들의 공을 가로채기도 해요. 재물을 빼앗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들을 속입니다. 또는 당신이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당신에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중장기적인 게임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은 과거의 끔찍한 일을 이해하기보다는 관심 밖으로 몰아내거나 다른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대당한 어린이가 인간의 모든 동기를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잘 알려진 심리학적 진실에 따르면 과거에 겪은 위험하고 해로운 일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고 기억에 잠기고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냉소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거나 슬픈 일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실수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불분명한 점을 남겨뒀다면요, 우리는 그 실수를 절대 잊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지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고 권했다라고 합니다. 총 3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인과 헤어진 후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간질성 발작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는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을 주요 시기로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서전의 특정 단위 또는 주제에 따라 장이나 절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내담자들은 살아온 인생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기들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 뒤에 각 시기를 규정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핵심 사건을 모두 떠올립니다. 이 작업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는 이런 행위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그 이력서 쓸 때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적은 언제였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기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게 보통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내담 프로그램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그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일은 왜 잘 되었고 어떤 일은 왜 그토록 엉망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과거의 경험들이 인지와 행동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며 내담자의 자서전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런 작업을 한 번이라도 거치고 시간을 좀 할애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 미래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담자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안에 정신병적 증상은 몰라보기 호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상담을 거듭할수록 말과 생각이 명석해지고 이상한 행동들도 멈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앞에 놓인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걱정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을 걱정하고 동시에 그 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지인 것이죠. 조던 피터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당신은 씁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를 명확히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억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다시 하네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고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적 부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방안을 얘기를 해줬고요. 실제로 그는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간질성 발작을 가진 사람, 그리고 따돌림을 당해서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진척 그리고 효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